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종목별로의 또 움직임은 다르니까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종목 공략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강해지는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보면 네.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뭐 0.1%든 0.5%든 계속 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제 이 인플레 둔화 신호가 계속 강해지면서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눌렀던 것이 바로 인플레였고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였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신호가 또 나오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보고 있기도 하고 아마 조정의 빌미를 찰 수가 있는 건데 이번 주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 완화 신호가 수입 물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 노동부에서 7월 수입 물가를 발표했는데 전달보다 1.4% 하락한 겁니다. 예상치가 1% 하락했다는 거였는데요. 더 많이 하락했고 5일 들어 처음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플레가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와 함께 같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5%로 전달 5.2에서 5로 내려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사이에 그 전달이 6.8%였는데요. 6.2%로 0.6%포인트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완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다음 달에 확인하는 CPI까지 지금의 어떤 유가라든가 가솔린까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인플레가 둔화 나온다면은 아마 9월 달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그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9월 달에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웬만하면 안 빠지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조정 가능성은요. 당연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정은 짧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인데 시장이 워낙에 6월 달에 많이 정말 심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상반기로 본다면 7월 달과 8월 달 많이 올라왔지만은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아직 많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조정 가능성이 많이 올라긴 올랐습니다만은 상반기 빠진 것에 비해서 아직 덜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가가 분석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195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동안 지금 50% 되돌림 구간을 넘어서 다시 새로운 저점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0%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저점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은 어떤 과대 낙폭에 의한 여기서 인플레 둔화에 의한 어떤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약세장이 경고된 지가 꽤 됐는데 4주 연속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은 절대 어떤 하락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승에 베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좀 주춤할 수 있는 게 내일 발표되는 소매 매출,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있는데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망이 너무나 좀 비슷하지가 않고요. 틀립니다. 0.2% 상승으로 전망하는 것도 있고요. 1% 하락으로 전망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차이가 크거든요. 어쨌든 소매 매출만 좀 잘 나와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소비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7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정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그 정도 수준 나온다면은 역시나 이 두 가지도 소매 매출이 뭐 마이너스 1%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의 어떤 사항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지언정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쯤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무난한 상승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종목들이 세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 놓치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의 나오는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장 지수 단으로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시장은 올라가지고 있다. 조금씩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장 안에서 우리의 종목은 잘 가고 있는지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진파워 원전 같은 경우도 이스트 계약건이 아직 체결된 건 아닌데요. 거의 임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8월 중순에 계약 체결할 거다라고 했는 건데 오늘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한수원에서 이미 지금 이제 계약 체결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일진파가 또 올라서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는 아직까지 못 왔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요. 이제 다음 주면 거의 이달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달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 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컴투스 홀딩스 워낙에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요. 하루 정도 좀 잠깐 쉬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정도 또 시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살짝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상반기에 빠진 것 비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0시 기준으로 신작 출시가 되는데 지금 사전 예약만 또 다운로드 수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컴투스의 신작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고 지금 메인넷까지 이제 공개하면서 25일 날 간담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는요. 요 달만 하더라도 꽤 세게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더 세게 올라서고 있죠. 자, 컴투스 홀딩스 잘 올라서고 있는데 목표가 제가 10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10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50% 이상 수익이 나올 텐데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바로 로봇주에서 슈린 로봇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슈린 로봇도 오늘 살짝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 8월 15일 날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인수합병 할 수 있는 가장 또 유력한 섹터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슈린 로봇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제가 3,900원 말씀드렸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과 관련된 또 로봇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로봇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또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로 나오게 될지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 로봇 출시 임박. 네. 로봇 관련주가 사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그냥 뭐 성장주, 기대주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단기 테마 정도로 봤었죠. 네. 근데 어라 이거 너무 강하네 하면서 그쵸. 타이밍을 좀 놓치다가 뒤늦게 따라가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네. 이 로봇 쪽이 모멘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 그럴 만한 뉴스 준비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8월 달에 상용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지나고 있죠. 조만간 삼성의 이 웨어러블 로봇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이 어쨌든 이번 연초부터 어떤 로봇 시장에 좀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로봇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또 하나 이유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지금 군대도 지금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병사들이 지금 정찰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로봇이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정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45조 시장까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방산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 쪽에서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 로봇을 우리가 어디서 활용할까로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쉽게 보는 게 식당 가면은 좀 서빙 로봇도 있습니다만요. 군대에서 활용한다면 사실 어떤 위험한 지역에 어떤 로봇이 어떤 그 작전을 수행했을 때 가장 좀 시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용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군대가요, 이 사종 보행 로봇뿐만이 아니고요, 이 군인이 착용할 수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까지 지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어떤 이동할 때 더 쉽게 걸을 수 있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을 때 더 높은 무거운 그런 물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족 보행 로봇까지 나오면서 세계 군용 로봇 시장이 30년까지 45조까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2024년 당장 내후년에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에 착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내후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이거를 지금 한 기업이 과제를 따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다족 보행 로봇을 통해서 4개의 그 다리를 통해서 약간 개같이 생긴 거죠.
강아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그 개와 비슷한 그런 어떤 사족보행 로봇까지 나온 것이고 이 초소형 자폭 로봇도 개발이 완료가 돼서 바퀴가 달린 어떤 그 초소형 로봇이 이제 어떤 적진을 침투해서 터지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무인 그 공격기도 중국에서 러시아로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방산 시장에서 로봇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이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사면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인수합병에 있어서 좀 행보를 좁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인수합병 자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 분야도 삼성의 M&A 관심이 있어서 유력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배경에는 로봇도 한 몫을 한다. 로봇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좀 점점 더 맞게 만든 미세 공정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반도체가 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쪽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는 사실 좀 반도체 필요성 더 커지는 거고 수요가 많아지는 건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로봇인지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로봇주 좀 이제는 지겨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희 지겨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겨운 게 아닌데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네. 인제에서 올라가려는 종목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사실 시장이 네. 우리가 지금도 시장 올라가고 있지만은 어떤 시장의 급등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지루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한 그 모멘텀이 강한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 바로 로봇이 그런 분야 쪽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을까지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로봇 쪽은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휴림 로봇을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른 로봇을 한번 가까워 볼게요. 인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재야 올라가는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퍼스텍. 이건 방산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산용 로봇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산용 쪽에 이제 어떤 그 기계 부품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공급합니다만은 지금 이 무인항공 로봇 시스템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공격용 드론을 또 러시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격용 드론은 무인 자폭기와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이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거고요. 시장도 큽니다. 퍼스텍이 수직 이착륙 비행 로봇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서 일단 로봇과 항공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산자부에 이 로봇 산업 융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로봇 산업 융합 사업 삼성과 로봇 사업 융합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수행한 로봇 산업 그 핵심 연구 사업을 삼성과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방위산업부로 지정돼 있죠. 지금 뭐 T-50이라든가 수리온, 뭐 단거리 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그 방산주로도 이제 편입돼 있는데 방산주의자 방산용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뉴스를 보여드린 게. 방산 쪽에서 로봇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방산용 로봇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어보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로봇과 방산업성 급등이 나왔다가요. 역시 6월 달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많은 조정이 나왔고 아직까지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고점 대에서 아직 올라간 게 없죠. 다만 지금 보시면 거의 2주 정도의 어떤 좀 그 조정 기간을 보였는데 조정 자체가 지금 좀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올라갔을 때 꽤 많은 시세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제 어떤 조정이 끝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900원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의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가는 3,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공략주가 나오게 될지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칩4 동맹이다. 요거는 뭐 의견이 다 일치되겠네요. 반도체 이야기죠. 네, 반도체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던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 집중돼 있는 또 공급망이라든가 고객을 다변화시켜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다시 한번 이 산업은 좋을 수밖에 없다. 바로 반도체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종을 한번 치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지금 구간에서 좀 과대한 폭을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은 사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국 의존도 낮추는 삼성이다라고 해서 내년 7월부터는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도 이제 또 생산하기로 했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고객과 공급망을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요. 그런 관점에서 또 어떤 그 새로운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베트남 투자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한다는 건데 실제 베트남에서는 단순 조립만 해왔지 핵심 부품을 생산한 적은 내년 7월이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 있던 어떤 핵심 기지를 베트남으로 다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부가 가치 4세대 이 그 패키지 기판 바로 FCBGA인데 이 FCBG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에 삼성전기가 1조 이상을 대여합니다. 지금 자기 자본의 17.2%인 1조 137억을 대여하면서 패키지 기판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요. 이게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서 이 첨단 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베트남에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 역할이 이제는 베트남에서 나눠서 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뭐 브라질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중국에 있던 부분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8년도에 지금 선전 통신장비 공장도 철수했고요. 텐진 스마트 공장 가동 중단했고 2019년도에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철수했고요. 2020년도에는 수저우 PC 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시안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하고 지금 수저우 공장 운영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만큼 베트남이나 브라질에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패키지 종목이라든가 이 어떤 그 장비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칩포 동맹이 사실 좀 불안해서 관련주들의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그 네.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또 업황이라던가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까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반도체주를 한번 오늘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열어보죠. 시그네틱스를 갖고 오셨네요. 네, 이 패키지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반등하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주 고객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뮤게 브로드컴인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지금 32%고요. 브로드컴이 25%. 그래서 삼성전자와 뮤게 브로드컴 매출 비중이 50% 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원래 이제 반도체 칩이 지금은 가장 작게 또 성능 좋게 만드는 이 미세화가 가장 핵심인 건데요. 미세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세하던 반도체를 또 어떻게 패키징하냐. 과거에는 이 패키징이라는 것이 어떤 그 미세한 반도체를 좀 보호하는 그런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패키징하냐 또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패키징하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또 배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기술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패키징 기술을 갖고서 지금 국내 메모리 고객사의 랜드 플래시 패키징 수요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패키징에 대한 매출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주주가 테라닉스인데 이 테라닉스가 지금 테슬라의 이 모델 Y에 헤드램프 방열 기판을 단독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가장 수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모델 Y로 꼽혔습니다. 결국 테슬라에 대한 수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그네틱스를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요. 6월 달에 빠지고 나서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도 좀 반등이 나왔다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유독 반도체만이 못 올라갔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좀 사기 좋은 가격대에 있고요. 특히나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전방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이 패키지는 또 대부분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도 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2,1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 이 시장 안에서 또 봐야 될 게 무엇이 있을지 또 네. 4일 저희가 치열하게 대응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어디서 얘기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소외된 분들이 꼭 있습니다. 많죠.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과 또 다음 8월 동안 올라갈 종목도 좀 나눠서 좀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지금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